2001년 6월 13일 수요일 오전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평화롭고 조용한 주택가에서 당시 19세였던 청년 제이슨 앤서니 졸코프스키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이슨은 당시 지역 내 패스트푸드점인 페졸리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던 평범하고 모범적인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오전 10시 15분경 제이슨은 직장 상사로부터 매장에 갑작스럽게 인력이 부족해졌으니 평소 지정된 스케줄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해줄 수 있느냐는 급한 협조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이슨은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하필이면 당시 그의 차량은 변속기 고장 문제로 인해 정비소에 입고되어 수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정도였기에 도보로 이동하기에 무리가 없는 거리였습니다. 이에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던 친절한 여성 동료가 제이슨을 도우려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제이슨은 전화를 통해 자신의 집 위치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이에 따라 집에서 약 800m 떨어진 모교 벤슨 고등학교 앞마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벤슨 고등학교는 제이슨의 집에서 도보로 이동할 시 약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가깝고 평소에 아주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오전 10시 45분경 제이슨은 집 앞마당에서 남동생 마이클이 무거운 쓰레기통을 집 안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이 성실한 모습은 남동생 마이클뿐만 아니라 인근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인 체스터 링크에 의해서도 매우 명확하게 목격되었습니다. 쓰레기통 정리를 모두 마친 제이슨은 흰색 시카고 컵스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와 검은색 정장 바지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착용한 단정한 상태로 벤슨 고등학교 방향을 향해 도로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기록된 제이슨의 마지막 공식 목격 모습이 되었습니다. 약 30분 뒤인 오전 11시 15분에서 11시 30분 사이 약속 장소에 정시에 도착한 직장 동료는 제이슨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인근 주유소에 배치된 공중전화로 제이슨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직접 받은 남동생 마이클은 형이 이미 30분 전쯤에 학교를 향해 출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동료는 약속 장소인 고등학교 앞마당에서 조금 더 시간을 내어 기다렸으나 제이슨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결국 혼자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도 제이슨이 귀가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장에도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큰 혼란과 깊은 불안감에 빠졌습니다. 제이슨은 평소 무단으로 일정을 어기거나 가출을 감행할 성향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즉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지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경찰 조사는 매우 미흡하고 안일했습니다. 당시 담당 경찰들은 19세라는 제이슨의 법정 나이를 근거로 삼아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반항성, 잠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지었습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강력 범죄 수사는 실종이 발생한 지 약 열흘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 사건 초기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대대적인 강력 수사가 전격 시작되면서 수사팀은 벤슨 고등학교와 인근에 위치한 중학교들의 모든 CCTV 보안 카메라 녹화 영상을 확보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제이슨은 고등학교 근처에 설치된 그 어떤 카메라 시스템에도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이슨이 집에서 출발해 고등학교로 향하는 불과 800m 길이의 조용한 주택가 구간 안에서 완벽히 증발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헬리콥터, 최첨단 적외선 레이더 장비, 고도로 훈련된 수색견, 기마대 등을 대거 동원하여 인근 주택가와 숲을, 공원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제이슨의 흔적이나 유류품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의 모든 금융 기록과 통신 기록 역시 실종된 바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650달러의 잔액은 단 1센트도 인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지갑과 신분증,
기타 중요 개인 소지품도 모두 그의 방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실종 바로 다음 주에 평소 자신이 강하게 원하던 대학 라디오 방송국에 새로운 인턴 일자리를 앞두고 있어 삶에 대한 의욕이 매우 넘치는 긍정적인 상태였으며 스스로 잠적을 감추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이웃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평판 조사에서도 그에게 원한을 사거나 깊은 갈등 관계에 놓여있던 의심스러운 인물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의 범죄의 흔적도 목격자도 유류품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완벽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대낮에 조용한 주택가 한복판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평소 면식이 있던 인물의 차량에 제이슨이 자발적으로 탑승했거나 혹은 저항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강력한 무력으로 납치당했을 가능성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물증이나 제보도 발견되지 않아 오마하 경찰 역사상 가장 당혹스럽고 불가이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분류되었습니다. 제이슨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 비영리 단체인 프로젝트 제이슨을 직접 설립하고 전국 각지의 실종자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헌신적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2005년 네브래스카주 정부에서는 실종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수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체계화하는 법안인 제이슨 법을 공식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 제정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불과 800m 거리에서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진 제이슨 졸코프스키의 실제 행방은 실종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깊은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찰과 연방수사국인 FBI는 사건 발생 이후 수많은 제보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계속 이어갔으나 수사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이슨이 납치범죄의 표적이 될 만한 특별한 경제적 이유나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도로는 평소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비교적 빈번한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명 소리를 들었거나 수상한 차량을 목격했다는 유의미한 진술조차 단 한 건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종 당일 해당 구역을 지나간 모든 차량들의 통행 기록을 추적하고 주변 인물들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재검증했으나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있는 인물은 결단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제이슨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끝내버리지 않고 매년 실종 주기에 맞춰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변화했을 제이슨의 현재 모습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나이 변환 몽타주가 주기적으로 새로 제작되어 전미 실종 아동 및 성인 센터를 통해 전국에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유력 언론들과 수많은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이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새로운 단서를 찾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했으나 사건은 여전히 짙은 미궁 속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제이슨 졸코프스키 실종 사건은 현대 범죄 수사망과 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대낮 길거리에서 이토록 완벽한 인간 증발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엄청난 공포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단 하나의 유류품도 명확한 목격 진술도 남기지 않은 800m의 미스터리는 수많은 베테랑 프로파일러와 수사관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연구 미제의 숙제로 남아있으며 제이슨의 비극적인 행방은 2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철저하고 두터운 베일에 쌓여 진실을 묵묵히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